안녕하세요. 한국금융콘텐츠연구소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김충환 에디터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충환 에디터입니다.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달러 환율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또 환율이 뭐냐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이제 광범위하고요. 그렇죠.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명 이렇게 좀 핫한 강남에서 보게 되면 큰 손이라 불리시는 분들이 고액자산가들 중심으로 해서 달러 사재기가 지금 시작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달러 환율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정의를 먼저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미 벌써 2018년도 1월 달에 변시 환율을 한 1,050원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5월 오늘 기점으로 변시 환율을 따지면 1,188원. 그럼 거의 150원의 환율이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한국 호스피를 만약에 외국인이 투자를 했다라고 네. 할 경우에 그럼 그 사람이 달러로 투자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마이너스 4.2% 나옵니다.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주식이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 수익률랑 관계없이 환율에 대해서 얼마냐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반대로 미국 다우존스에 이제 투자를 한다. 네. 그럼 미국인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해도 8.6%의 수익이지만 동일한 종목을 봤을 때 네네. 한국은 15% 넘습니다. 거기 이제 더해서 이제 나올 얘기가 뭐가 있냐면 경기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체력이 뭐냐면 국가가 어떤 식의 경기가 운영됨에 따라서 그 체력에 의해서 환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좀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니까 사실 코스피 지수가 어떻고 다우존스가 어떻고 환율이 얼마 차이 나면서 경기 체력이 어떻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환율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달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달러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 에디터님은 어떻게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달러가 좀 저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달러로 된 물건들을 좀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좀 비싸게 되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식으로 좀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면 수입과 수출에 대한 부분이죠. 원이 달러보다 이렇게 약세일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서 돈을 받아올 때 달러로 받아오게 되면 기업들은 이윤이 생기죠. 무조건 이윤이 생기죠. 근데 반대로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야 되죠. 손해를 많이 보죠. 근데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수입을 전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제조한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이 S사 것이 전부 다라고 비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부자재들은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 부분들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단차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득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그 안에 어셈블리라고 하죠. 그 안에 각각 들어있는 부속품들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또 그것까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운 얘기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별개로 떨어뜨려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오름으로 해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당장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사 먹고 아니면 원두도 마찬가지죠. 원두도 마찬가지고 커피 제일 많이 먹는 커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기계 기름값도 그렇죠. 원유값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율의 기인에서 지금 이제 결론이 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무역 의존도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많이 질의를 해와요. 그럼 지금 가장 관건이 뭐가 있냐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 이거 완화되면 원 강세되고요.
이거 만약에 안 좋아지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정세에 따라 더 달라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1,200원이 개인적으로 달러 가지신 분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나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너무 높게 측정돼서 우리한테는 투자심리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 솔직히 그다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식시장 수익들이 빠지고 그럼 우리 쪽에서 이득이냐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뜨거운 감정인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바라보는 건 한 1,090원대? 1,090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다. 네, 그렇게까지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잘 처리된다고 한다면 1,090원 뭐 더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악화된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를 고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막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네. 솔직한 말로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요.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기에 그러면 지금 뭐 달러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통장에다 넣어놔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물론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과연 진짜 달러를 보유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정작 달러를 보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달러를 조금씩 뭔가 하고 있다면 네네. 이렇게 됐을 때 막 이렇게 뭔가 붐 일고 막 이슈 날 때만 자꾸 달러 필요했는데 이러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히 내가 뭔가를 달러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했었다면 그럼 이런 게 오면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보너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너무 좋죠. 보너스잖아요.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이 됐든 일단 달러를 일단 내가 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가지고 해외 펀드나 달러를 기반으로 한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들을 내가 시도하려고 애써 보려고 하더라도 너무 소액으로는 그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좀 수수료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럼요. 무시를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찬스를 노리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말로 그냥 부러워하는 걸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어찌 보면 지금 달러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결론적으로는 판매를 해야 내 돈이 되죠. 그죠? 내 돈이 되죠. 네. 나선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주식처럼 막 이런 게 아니니까 내 목돈이라는 데면 또 분배를 해서 채권이나 아니면 네. 펀드나 뭐 이런 주식이나. 주식이나 신탁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셔서 거기에 따르는 달러가 계속 운용되게끔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도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트렌드식의 투자 방식을 별로 권유하고 싶지도 않고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늘 좋은 말씀 좀 많이 들었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좀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 간의 좀 경쟁력이고 네. 경기에 대한 뭔가 지표를 나타낸다.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인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 그렇죠. 만약 좀 완화가 된다면은 그러면 국내 그 좀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유로존까지 좀 회복이 되는 그렇죠. 그 상태가 될 거고 악화가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네. 하면은 원화 자체도 좀 약세가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 좀 뭔가 좀 지금보다 침체된 분위기가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렇죠. 또 세 번째로 달러 투자에 대한 견해 부분은 지금 뭔가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네. 그 전부터 습관처럼 미리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좀 덩치가 커졌을 때 뭔가 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펀드든 신탁이든 이런 자산에 투입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준비한 사람이 뭔가 가져갈 것이 많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자꾸 이슈를 쫓아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윤으로 보이는 손실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한국금융콘텐츠연구소의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